주민대표위원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603명의 조합원, 그 다음에 그 세입자, 어떤 집의 경우에는 10세대가 세입자가 10세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8세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족까지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안별로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을 일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식, 이렇게 오프라인 방식, 지난번에 유튜브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려는 그런 노력, 그런 걸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원장이 되면 우리 교회 목사님께 잘 보여가지고 이런 이제 설명의 방식의 오프라인 소통도 좀 잘 하려고 할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송파에 있는 가로주택과 관련된 일을 잠깐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조합장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쓰레기를 막 무단으로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범죄 빈집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범죄에 이제 우려가 있어서 CCTV를 쭉 1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얘기 없이 CCTV를 쫙 16개를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이래.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양해를 구하고 통지를 하고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둘째 이제 국토부가 이제 사업 초기에 했던 약속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조합원의 이제 분담금을 낮춰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이제 다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가 관련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업은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이제 감정평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추천, 구청 추천, 주민 추천, 이제 간평사가 집집마다 심지어는 빌라의 내부까지 다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지구마다 약간 다른데 한 2달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간평을 전체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위원장 나름대로 부동산의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저도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현실적인 시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 임원과 위원들 함께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해나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LH에 끌려다니는 그런 위원장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준비하고 대비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LH와의 싸움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그런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LH에서 설명회를 갔을 때 그때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이제 했었던 거에 대해서 LH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분양 가격도 같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쟁도 끝나가는 그런 국면이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지금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양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더 저희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주민 대표가 선정이 되면요 법률상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LH에 와서 설명해다오 설명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대표가 형성이 되면은 LH 지금 진행 상황 와서 설명해줘. 그런 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법률상의 설명 요구권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걔들 LH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그 할인율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좀 저희들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그 상봉 역세권이 있습니다. 상봉 역세권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바로 옆에 거기는 용적률이 50%입니다. 500%입니다. 거기는 500%인데도 거기에 할인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10%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LH가 만들어내는 이 자료, 이 3%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만 알고 이거 오픈을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를 굉장히 낮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연관이 돼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아까 거기 그 감정평가액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평가액이 보면은 지금 이제 평당 3천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감정평가 쉽게 말해서 땅값을 비싸게 주면은 분양 가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거 연관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높이. 왜 그러냐면은 땅값이 지금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높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되는 것이 한 2,200, 평당 2,200 그렇게 하면은요, 쉽게 말해서 분양 가격을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양 가격 지금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 7억 5천에서 10억. 25평형이 7억 5천이고, 저것도 조합원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예요. 그 다음 조합원 분양가 34평형이 10억 천입니다. 그게 엄청 높잖아, 그죠? 왜 높느냐? 감정평가, 땅값이 높으니까 높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대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전부 다. 분양가격만 너무 높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할인율이 너무 낮다. 근데 그걸 나중에 저도 잘 처음에는요, 그거 너무 할인율 3% 그거 장난치는, 저는 그날 주민 설명회 할 때 제가 손 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장난치냐고, 이게 무슨 3%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왔대. 그런데 LH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하더라고. 왜 이 3% 우리 안 합니다. 3% 해가지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개발 안 합니다. 이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차장님이 그렇게 하는 소리가 두 분이서 하는 소리가 그럼 마세요. 너무 참 내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답이 분양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땅값을 평당 3천만 원 다 잡아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준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막 많이 활동하고 많이 아시는 분이 세 분이 뭘 만들었냐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토지값이 최소 2,700원 받도록 그 이하 되면 우리는 그냥 캔슬을 한다. 그거를 우리 추진위원장한테 주면서 여기다 사인을 전부 다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사인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게 일반인들은 모르죠. 근데 평당 2,700억을 보상 안 해주면 우리 이거 안 하는 걸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사인을 해달라고 그걸 프린트를 해왔어요. 10장을.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2,700이 되면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땅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분양 가격도 같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2,5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3,000을 많이 다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개발한 방식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땅값을 많이 받아야 돼요. 거기 이제 감정평가액을.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많이 받아야, 분양 가격이 좀 높더라도, 왜 그러냐면, 분양 가격이 높으면 그 대신 우리가 이점이 뭐냐면, 일반 분양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우리한테 혜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값을 낮춰가지고 무슨 이익이 많이 나도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LH하고
그 시공사, 시행사, 그하고 같이 이익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땅값을 비싸게 해달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맹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그건 세 발 피고 제일 중요한 것은 땅값.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할인 분양가가 높게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양가 중에서도 건축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 설명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건축 가대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됐으면 저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건축비가 떨어진 지금 건축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그 분양 가격에 포함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예. 무슨 일을 알겠습니다. LH가 그 3%를 만든 그 백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거가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우리들한테 알려주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이지만 네, 그 그래서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우리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 요건 그런 것들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방학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학역의 경우에 막 자기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3%라는 금액이 이상한데 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들 시행 수수료로 3%를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 사업 금액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조 사업이라고 치면은 30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 걔들 그냥 막 어떤 시간에 촉박하게 막 빨리 저기 대표한테 사인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압박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꼼꼼하게 미리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만이 이게 이제 LH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군인 생활 시설이라는 데는 네. 땅값을 더 쳐주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아직 군인 그 생활이 어디에 들어서 있는다는 건 모르는 거죠? 아니죠.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 시설. 대로변에 있으니까요. 상가들. 시공사 선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독방 기계 아닌 그 부합 사업자 선정 참여자라고 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설명을. 예, 우리가 이제 LH가 시행자이고 우리는 이제 뭐 삼성물산이든 뭐 현대건설이든 뭐 이렇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걸로 우리들은 최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도지구에서 하는 걸 뚜껑을 열어보는 걸 보니까 LH에서 자기들이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시만 해도 뭐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같이 시행하자 돈 갖고 들어와 너희들도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그 방학역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이 공동 시행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LH가 30% 돈 내고 두산건설이 70% 돈 내고 와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이 나면은 30대 70으로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이
민간으로 가야 될 부분도 또 많이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좀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선도지구에서 또 전혀 자기들도 그냥 맨 처음엔 시공자를 선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공동 시행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당황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도 이제 그런 거 그냥 만약에 이제 싸워서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하고 싶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무튼 뭐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한테 이익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손실이 좀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주비 대출이 다른 재개발 사업처럼 똑같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보상가가 있잖아요. 그 종전자산 평가액 거기에 70%로 이주비 대출은 이제 그 감정평가액의 70%로 그 고문님 한 1.9% 됩니까? 보통 허브에? 지금 허브에 한 2.2% 나오는 2.2 막 이렇게 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리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저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아타운을. 근데 저희들은 방식이 조합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건건이를 저희는 총회,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방식이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좀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좀 알고도 싶었고, 근데 전혀 답이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카톡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누구 얼마나 받는 것도. 또 하나는 각 개인의 집이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보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지나다 보면 감정 평가를 세 군데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 나름대로 해서 평균치를 잡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어디서 가져와서 이겁니다 해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온 거 보면 거의 좀 높게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봐야 됩니다. 지금은 오는 자리는 과연 누구 추진위원을 뽑아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 자리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시고 추후에 뽑히면 그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여기 말씀하신 거 외에도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